안녕하세요, 진혜입니다. 오늘은 좋은 배대지를 선정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한 9년 정도 해외 구매 대행을 하면서 최소 배대지를 30군데 이상은 실질적으로 사용해 봤어요.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배대지가 다 똑같은 배대지가 아니에요. 배대지마다 가격이나 서비스, 운영 경험, 운영에 대한 정책, 대표들의 마인드까지도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한국 사람들한테 잘 어울리는 배대지 고르는 방법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배대지를 잘못 선택해서 손해본 경험도 많고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구매 대행을 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배대지를 정말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영상을 찍어보는 거예요. 배대지 잘못 선택하시면 진짜 고생하세요. 정말 잘 선택하셔야 돼요.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에 도움 되실 테니까 끝까지 보시고 꼭 한번 적용해서 배대지 골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연락이 잘 되는 곳을 고르셔야 돼요. 중국 내에서 물건이 배송이 되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그러니까 한국에서 택배사로 인계되기 전까지의 모든 상황은 우리가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곳이 배대지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배송이 일어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한 90% 이상은 배대지한테 우리가 문의를 하고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배대지가 연락이 정말 잘 안 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고객은 기다리고 있고 난 상황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 말해줄 수 있는 게 배대지밖에 없으니까요. 그만큼 배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락이 잘 되는 곳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배대지로 전화 상담은 기본적으로 해보셔야 되고요. 게시판에 글을 남기던가 카톡 문의를 남기던가 이런 것들을 다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꼭 전화만이 아니라 기타 CS 응대할 수 있는 모든 창구를 다 동원해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좋은 배대지를 고르실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연락을 했더니 응답 속도가 빠르다, 이런 것들은 그냥 배대지 성격 자체가 응대를 빨리 해주겠다라는 마인드가 있는 곳이거든요. 이게 한두 번 운 좋게 응대가 빨리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되는지 안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보셔야 하는 겁니다. 뭔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계속 전화도 해보시고 게시판에 글도 남겨보시고 카톡 문의도 해보시고 지속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적어도 4년 이상 된 곳을 골라라 해요. 신생 배대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조금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에 먹튀하는 배대지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배대지를 사용하다 보면 예치금 제도 이런 걸 이용해서 예치금을 입금하는데 그것들을 먹고 사라지는 배대지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대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초기 신생 배대지들의 경우 운영 노하우가 제대로 없다 보니까 물량이 조금만 늘어나도 이 응대를 못하는 거예요. 현지에서 처리 속도가 너무 늦어져서 처리가 잘 안 된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해요. 내 물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배대지들이 종종 있더라. 그런데 한국인의 특성상 정해진 날짜에 오지 않으면 답답하고 화나고 이런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배대지가 그런 걸 응대를 못 해주면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업력이 있는 배대지를 골라보세요. 그럼 어떻게 이 업체가 오래된 건지 알 수 있냐? 이거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되는 게 꼭 공지사항 게시판이나 문의 게시판을 가보셔야 돼요. 공지사항이 최초에 써진 게 언제인지 그리고 문의글이 남겨진 게 언제인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최소 몇 년 이상 된 곳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배대지를 고르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배대지의 서비스와 가격입니다. 배송대행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 물건을 받아서 열고 확인해서 안전하게 배송해준다, 이게 기본적인 서비스일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물건이 도착했을 때 상자를 열어서 제품을 촬영한 후에 사진을 보내주고 다시 안전하게 포장한다, 이 과정까지가 기본 서비스로 제공이 되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돼요. 꼭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은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말하지 않는 곳들이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지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배대지에서 바로 반품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편하실 거예요. 배대지가 무조건 가격이 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요,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정확하고 꼼꼼하게 내가 보낸 상품을 검수하고 안전하게 보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무턱대고 저렴한 배대지만 사용하셨다 이럴 경우에 물건이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위에서 얘기한 대로 물품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고 보내는 배대지를 잘못 사용하셨다 하는 경우에
한국에 물건이 도착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다 손해를 떠안으셔야 돼요. 파손이나 불량, 그리고 내가 주문한 상품이 아닌 게 국내로 넘어와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제품을 다시 중국으로 보낸다거나 반품하고 환불받는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 가격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보상 정책이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배대지까지 물건이 정상적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이 물건이 한국을 떠난 뒤에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파손이 났다 하는 경우, 제품이 실제로 배대지에서 출발한 다음에 포워딩 업체라는 것을 거치고 국내 세관을 거치고 국내 택배사를 거친단 말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어디서 제품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보상을 요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럴 때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이며 어디에 우리가 하소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면 바로 배대지예요. 그래서 배대지가 어떤 보상 정책을 가지고 있고 내가 보내서 망가진 이 물건을 보상받을 수 있는가 없는 거에 대한 범위 확인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경우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물건 많이 파시는 분들은 한 달에 몇 건 이상씩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상 정책은 꼭 확인하시고 배대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에 비추어서 좋은 배대지를 선정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꼭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배대지를 피해 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 찾아뵙겠습니다.